딱 3주 하루가 지난 어느 금요일 밤 11시 32분.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그에게서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잘 지내? 단 3글자.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1일 동안 나를 완전히 지운 것처럼 살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한 걸까요? 새로운 사람 만났다고 당당하게 떠났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비슷한 경험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딱 3주쯤 됐을 때 연락 왔어. 나도 정확히 20일째 되던 날 전화 받았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연애심리학 15년 경력의 재회 전문가로서 이 신비로운 3주 법칙의 비밀을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왜 하필 3주인지, 그 시기에 남자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회를 원하신다면 이 3주라는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한 편이 당신의 재회 성공률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왜 3주일까요? 이별 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왜 하필 3주 전후에 그들은 연락을 해올까요? 답은 인간의 뇌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2022년 fMRI 스캔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이별 후 남성의 뇌를 시간대별로 분석했더니 정확히 18일에서 25일 사이 평균 21일 전후로 뇌의 특정 영역에서 극적인 변화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사이의 신호 전달 패턴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별 직후에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활성화되다가 3주차부터는 긍정적인 기억들이 더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로지 레트로스펙션, 로지 리트로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장미비 최상,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인간의 본능적 경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주일까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담배를 끊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루틴을 만들 때 3주를 버티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주 동안 그는 당신 없는 삶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보내던 굿모닝 문자를 참고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걸던 전화를 끊고 주말마다 만나던 데이트를 다른 일정으로 채우려 노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뇌는 당신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억지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뇌의 방어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UCLA 뇌과학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강제로 억눌렀던 감정과 기억은 평균 3주 후부터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의식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리바운드 효과, 리바운드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면 요요가 오는 것처럼 감정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중에 더 강하게 폭발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바로 3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주 차에는 그의 뇌에서 3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도파민 금단 증상이 정점에 달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뇌는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뇌는 마치 약물 중독과 비슷한 수준의 도파민을 방출하거든요. 이별은 그에게 갑작스러운 도파민 공급 중단을 의미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도파민 결핍을 어느 정도 상쇄시킵니다. 이별의 충격과 새로운 자유에 대한 흥분으로 버티는 거죠. 2주 차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에 몰두하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3주 차, 이 모든 임시방편들이 효과를 잃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과의 이별 후 도파민 수치는 평균 19일째부터 최저점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었다는 실감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두 번째, 피크앤드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피크앤드 룰,
피켄 룰을 아시나요? 인간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 과정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을 중심으로 기억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관계의 마지막, 즉 싸웠던 순간, 지쳤던 순간, 화났던 순간들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 뇌는 자동으로 피크 경험들, 즉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들. 이런 긍정적인 피크들이 부정적인 엔딩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2021년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별 후 3주차부터 전 연인에 대한 긍정적 기억 회상 빈도가 부정적 기억보다 평균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힘든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좋았던 순간이 훨씬 많았는데. 세 번째, 비교 대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별 직후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활동도, 그 어떤 사람도 당신만큼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비교대조 이론, contrast effect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자동으로 과거의 유사한 경험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당신만큼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당신과의 데이트만큼 편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과 함께였던 시간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들이 3주 동안 축적되면서 그는 결정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을 주도한 남성의 68%가 3주에서 4주 사이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42%가 이 시기에 전 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골든타임인 3주를 당신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3주를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3주는 당신이 연락할 타이밍이 아니라 그가 연락해올 확률이 가장 높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이 3주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후회하게 만들 당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주차 완벽한 노 컨택트를 유지하세요. 이별 직후 일주일은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입니다. 문자도, 전화도, SNS 반응도 일체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1주차에 그는 아직 당신이 그립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만 심어주는 꼴이 됩니다. 대신 이 일주일 동안 당신은 감정을 정리하세요. 펑펑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제대로 슬퍼해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주차,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세요.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개선의 시간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세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세요. 새로운 옷을 구매하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세요. 단, 이건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변화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 에너지는 나중에 그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SNS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행복해 보이되, 과하지 않게, 바쁘되, 절박하지 않게. 3주차,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세요. 3주차는 그가 연락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입니다. 이 한 주 동안은 특히 더 신경 쓰세요. 외모, 컨디션, 멘탈 모든 게 최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락했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재회 성공률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그가 연락해 왔는데 당신이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어 보인다면 그는 안심합니다. 역시 내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다시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전보다 더 밝고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이라면 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놓친 게 뭐지? 이 사람 나 없이도 잘 사네? 바로 이 불안감이 당신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주차에 그가 연락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화답하면 안 됩니다. 그의 연락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심인 연락의 신호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사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언급합니다. 다시 만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반면 외로움에서 온 연락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애매한 뉘앙스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만나자는 제안 없이 문자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당당하게 거리를 유지하세요. 짧고 예의 바르게 답하되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심리학의 희소성 원리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주 법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2주 만에 연락해오기도 하고 어떤 남자는 한 달이 지나도 연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가 지나도 연락 없는 남자라면 굳이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기억 미화가 시작되는 순간 참지 못하고 연락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당신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3주를 기다리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이 시간을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과정에서 그가 돌아온다면 좋은 거고 안 돌아온다면 어차피 당신 인생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재회는 그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주 법칙 이해되셨나요? 이별 후 21일 그의 뇌에서는 도파민 금단, 기억 미화, 비교 대조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회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회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장의 결과로 재회가 따라온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재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타이밍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세요. 1:1 비밀 유료 상담으로 당신만의 맞춤, 재회 로드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짧은 사연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15년간 수천 건의 재회를 성공시킨 연애 본부장이 당신의 재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